안녕하세요. 피토스터디입니다. 유체역학 15번 강의입니다. 이번 강의의 제목은 dv'은 dv del vector입니다. 부제목으로 Space Conservation Law, 공간 보전 법칙입니다. 어떤 연구자가 꿈을 꾸는데요. 최적이 팽창하듯이 은행에 넣어둔 돈이 이자가 붙어서 불어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공간 보전 법칙이 은행의 이자율과 동일한 개념이라는 것을 공부합니다. 지난번 강의에서는 은행의 예금구자를 이용하여 원하이, 투이어의 보전 원리를 설명하였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은행의 이자율과 똑같은 개념인 최적의 팽창률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발산의 물리적인 의미가 은행의 이자율과 동일하다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시공간의 본연의 성질을 공간 보전 법칙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의 1년 이자율을 3.16%라고 할까요? 이것을 공학적인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기간을 1초로 바꿉니다. 그러면 계산해 보면 10의 마이너스 9제곱 약 10억 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 은행의 이자율은 공학적으로 복리 계산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38번씩입니다. 경과된 시간이고요. 은행 이자율입니다. 원금이고 이자입니다. 이 미분 방식을 풀면 익스포넨셜을 포함하는 해가 되는데요. 3.16%를 초 단위로 복리로 계산하면 1.0321로 복리로 계산하면 약간 큰 값이 됩니다. 시공간에서 미세 최적의 팽창을 알아보겠습니다. 밤을 자고 있는 연구자가 있는데요. 미소 최적이 시간이 지나면서 팽창하는 꿈을 꿉니다. 굳이 꿈속에서 일어나는 상황은 어떠한 물질도 관여되지 않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간 자체의 본연의 성질을 강조한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만 존재하니까요. 여기서 일반적인 미소최적 대신에 직사각형 미소최적에 대해서 공간 보전 법칙을 설명합니다. 그러면 부피는 dx, dy, dz가 되고요. 직류면체가 팽창하는 경우에 각 변의 길이가 늘어나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길이가 dx인 변의 왼쪽 끝의 속도는 u가 되고요. 오른쪽 끝의 속도는 u 플러스 du가 됩니다. 이 속도가 서로 달라야 변의 길이가 늘어나고요. 그렇지 않다면 길이는 일정합니다. 따라서 최적 팽창에 의해서 늘어난 변의 최종 길이가 구해지고요. du, dt만큼 늘어납니다. 다른 방향으로 같은 내용을 반복하면요. 나중에 최적은 x방향과 y방향, z방향으로 늘어난 길이를 곱해서 39번씩이 됩니다. 여기서 dx, dy, dz를 묶어내면요. 괄호 안에 다이버전스가 포함되고요. 최종적으로 미소 최적 팽창은 정리하면 40번씩이 됩니다. 벡터의 다이버전스이고요. 여기서 시간 미분 dt분의 d는 어떤 한 점에 대한 미분이 아니고요. 분명히 미소 최적에 대한 미분입니다. 따라서 소문자 d 대신에 대문자 라지 d를 사용합니다. 더욱 간단히 하기 위해서
dt분의 d를 프라임으로 정의합니다. 그러면 41번식을 얻고요. 이것은 유추역학의 큰 그림에 포함된 개념키가 됩니다. dv'은 dvdel .v벡터입니다. 여기서 da 벡터는 dvdel은 피토스터디의 개념키입니다. 빨간색 네모로 표현된 식 41번은요. 물질의 존재를 배제한 상태에서 순수하게 시공간에서의 체적 변화에 대한 원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간 보존 법칙을 말합니다. 특별히 미분 형태 대신에 보존 법칙의 원리 1i, 2e의 형태로 나타내면요. 42번식이 되고요. 42번식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과 안으로 들어오는 것의 차이는요. 공간 보존 법칙의 오른쪽 항에 대응합니다. 41번식은요. 43번식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dvdel은 da 벡터인 피토스터디의 개념키를 이용한 것입니다. 미소 면적 벡터 da 벡터는요. 검사 최적의 표면을 모두 커버하게 됩니다. 특별히 da 다트 v 벡터는요. 유체역학에서 부피 유량으로 정의되고요. 여기에 밀도를 곱하게 되면 질량 유량이 됩니다. 이것은 나중에 다시 공부합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요. 공간 보존 법칙으로부터 발산의 물리적인 의미를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발산이 상수인 경우를 볼까요? 그렇다면 앞에 있는 수식은 44번식처럼 적분이 되고 익스포넨셜 함수를 포함하게 됩니다. 아래 첨자 0은 시간 t는 제로에서의 부피를 의미하고요. 이것은 앞서 논의한 은행의 이자율에 관한 내용과 완벽히 일치합니다. 다시 말해서 은행의 이자율과 공간 보존 법칙에서 발산은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요. 따라서 발산은 1초당 부피의 순간적인 이자율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구조고요. 이자율 K와 발산의 의미는 똑같습니다. 공간 보존 법칙은 한 개의 수식이지만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당연히 공간 보존 법칙이고요. 발산의 물리적인 정의가 됩니다. 볼륨의 이자율이죠. 그리고 나중에 배우겠지만 유체역학에서 연속 방정식입니다. 그리고 유체역학에서 질량 미분을 의미합니다. 앞에 두 개는 이번 강의에서 다루었고요. 나머지 두 개는 다음 강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의 내용은 전혀 쓸데가 없는 하찮은 이야기입니다. 공간 보존 법칙을 생각하면서 문득 이상의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상의 오감도라는 시인데요. 이상의 시와 공간 보존 법칙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꼭 해보고 싶은 이야기라서 수록하였습니다. 너그럽게 봐주세요. 오늘의 개념 카드입니다. 유추역학의 큰 그림에 포함된 공간 보존 법칙을 공부했고요. 크게 네 가지의 해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